오늘은 세 가지 MCP를 설치해 봅시다. 이걸 쓰면 체감상 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전 MCP 영상들에서 좋아요가 3,000개가 넘게 쌓였어요. 유튜브에서 진짜 좋은 정보가 아니면 좋아요 안 눌러주잖아요. 이번 MCP는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기 쉽도록 설치 도우미 GPT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필요한 MCP를 추려낸 다음 쉽게 설치해보세요. MCP 관련해 막히는 부분도 잘 알려줄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태스크마스터 MCP가 있어요. 성능이 정말 뛰어나서 인생 MCP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설치하려면 API 키가 필요해요.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죠.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공짜가 좋아서 API 키가 필요 없는 MCP를 찾았습니다. 이건 슈림프 태스크 매니저라는 MCP입니다. 태스크마스터 MCP와 비슷하게 작동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설치가 쉽진 않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그 방법까지 싹 알려드릴게요. 개발자가 아니라도 이 MCP는 정말 유용해요.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완전 추천하고요. 물론 개발자라면 필수품으로 느껴질 겁니다. 슈림프 태스크 매니저를 사용해 볼게요. 이 MCP는 작업을 관리해줘요. 작업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완료된 일과 진행 중인 일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작업을 클릭하면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작업은 제가 직접 등록한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제가 할 일을 MCP가 모두 관리해줍니다. 프로젝트 지침을 볼까요? 작업을 계획하면 MCP가 세부 작업을 만들어줘요. 각 작업이 완료되는 조건까지 설정해줍니다. 또 작업 분석도 합니다. 문서를 검토하고 위험 요소도 미리 파악하죠. 추론 기능도 있어요.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생각해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성적 평가 기능도 있습니다. 계획이 잘 진행됐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도 알려줘요. 작업이 너무 크면 작은 하위 작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주죠. 우리가 무언가 시키면 똑똑한 직원처럼 어떤 게 필요한지 스스로 고민해요. 상황을 보고 위험 요소와 작업 순서를 체계적으로 판단하죠. 작업이 끝나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단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클로드에게 두 가지 역할을 부여했어요. 첫 번째는 태스크 플래너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계획을 세울 때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태스크 실행자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실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슈림프로 계획을 세울 때는 테스트 플래너가 일을 하고 실행을 할 때는 테스트 실행자가 일을 하게 돼요. 아주 효율적이죠? 이번엔 MCP의 작업을 등록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MCP는 작업 계획 전에 관련 소스를 살펴봅니다. 그 후 작업을 계획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작은 작업으로 나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할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니 편하고 결과도 좋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태스크 MCP입니다. 사실 API 키 없이 작동되는 걸 찾다가 발견한 건데 기능도 만족스러워요. 이 MCP의 장점은 프로젝트 플랜 같은 파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슈림프 MCP는 이전 작업들을 기억해요. 길이 제한에 걸려 새 창을 열어도 작업 목록을 그대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새 창에서 시작할 때 슈림프 MCP가 초기화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초기화는 처음에만 해야 하고 다시 하면 이전 작업들이 사라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용법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지침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슈림프 MCP 초기화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할 일을 등록해 달라고 하면 작업이 등록돼요. 여러 작업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등록된 작업을 진행하라고 하면 MCP가 알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MCP가 스스로 검증 후 완료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관리가 더 체계적이겠죠? 클로드에서 작업하다가 커서로 이어 작업할 수도 있어요. 커서에서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고 슈림프 작업 목록을 살펴보라고 하면 끝이죠. 그럼 클로드의 작업이 커서에서 이어집니다. 반대로 커서의 작업을 다시 클로드로 옮겨 이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클로드와 커서의 설정이 동일해야 하죠.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슈림프로 초기화를 요청하면 기존 소스를 분석하여 세팅해 줍니다. 이후 슈림프 MCP를 통해 작업을 추가하면 되죠. 세팅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에디트 파일 라인즈라는 MCP를 소개할게요. 이전에 소개한 텍스트 에디터 MCP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 MCP는 특정 텍스트를 교체할 때 같은 표현이 문서 내에 여러 개 있으면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서 MCP를 찾아봤어요. 이 MCP의 좋은 점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일에서 특정 부분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죠. 예를 들어 init 함수만 수정하고 싶으면 MCP가 그 부분만 정규 표현식으로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수정하니 경제적이겠죠?
또 드라이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편집 결과를 미리 보고 문제 없을 때 최종 처리하는 겁니다. 문서 편집기들은 자주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이 MCP에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편집하면 라인이 변경되는데 MCP가 변경된 라인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기 전에 항상 관련 부분을 조회하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라인이 변경돼도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젝트 지침에 넣어두면 좋아요. 하지만 지침에 넣어도 종종 잊어버리니 첫 프롬프트에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그 이후로는 잘 진행하겠죠? 마지막 MCP는 Git MCP입니다. Git은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도구이죠. AI로 코딩할 때 기능이 꼬여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 한번 겪어보면 정말 화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it MCP를 사용해요. Git은 모든 작업 내용을 저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잘 작동하던 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게임할 때 보통 중간중간 세이브 하잖아요? 그럼 보스와 싸우다 죽으면 이전 세이브 상태로 로드할 수 있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세이브 지점이 여러 개이듯이 Git도 과거 내역 중 어느 하나로 갈 수 있어요. 이건 Git이 커밋이라는 단계로 작업을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파일을 수정한 후 커밋하면 그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저장된 커밋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VS 코드와 같이 쓰면 편한데 VS 코드에서는 지난 수정 내역을 볼 수 있어요. Git 덕분에 코드 변경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수 있는 거죠. Git에는 브랜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저는 마스터 브랜치와 테스트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게임에서 연습 모드로 스킬을 테스트하고 준비가 되면 실전 모드로 넘어가잖아요. 이처럼 Git의 마스터 브랜치가 실전이고 테스트 브랜치는 연습 모드입니다. 테스트 브랜치에서 자유롭게 코딩하고 잘 작동하면 마스터 브랜치에 합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머지라고 해요. 반대로 테스트 중 문제가 생기면 마스터 브랜치 내용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전환하면 폴더의 파일들이 마스터 상태로 일괄 변경되죠. 반대로 마스터에서 테스트 브랜치로 전환해도 마찬가지로 폴더 파일들이 테스트 브랜치 상태로 변경되죠. Git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도 그 시기의 내용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Git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브랜치를 나누면 더 효율적이죠. 익숙해지면 마스터 브랜치, 개발 브랜치, 기능 개발 단위의 기능 브랜치, 실험 기능 브랜치 등 여러 브랜치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린 이 MCP들은 개발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문서 작업을 할 때도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설정하면 계속 버튼만 눌러도 작업이 쉽게 끝나요. 확실히 편해진 느낌입니다. 심지어 문서 리서치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코딩은 버그 수정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확실히 작업이 편해졌어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연구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MCP 3개의 설치 방법은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슈림프 태스크 마스터는 따로 설명할게요. 먼저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아래 명령어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설치가 끝나면 index.js 파일을 편집기로 엽니다. 파일에서 콘솔 로그라고 적힌 부분을 모두 주석 처리하거나 삭제하세요. 저는 작업 서버로 XAMPP를 사용했습니다. XAMPP 설치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슈림프 설치 폴더 안에 있는 프롬프트 폴더를 복사합니다. 홈페이지 루트 폴더인 마이 사이트에 붙여 넣으세요. 프롬프트 폴더의 이름을 슈림프로 바꿉니다. 클로드 데스크탑의 설정 파일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세요. 물론 댓글로 알려드릴 프로젝트 지침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설치가 어려우면 MCP 설치 도우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도우미는 GPTS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작업 내용을 말하고 어떤 MCP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설치 과정에서 생긴 어려운 점을 질문해도 좋습니다. 특정 MCP만 설치하고 싶다면 그렇게 요청하셔도 되고 클로드 데스크탑과 같은 작업 환경이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그에 맞게 설치법 알려줄 겁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댓글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새롭고 신박한 영상이 계속됩니다.